자, 셀루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종목에서 관리 종목, 자, 관리 종목이라고 특히 관리 종목 중에서 바이오 쪽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라 가지고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마탱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 브리치바이오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날라 들어갔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자, 관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텐베거가 나온 이 앱클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920% 주가 10배 상승 6,810원에서 오늘 69,200원까지 시가총액 1조 4천억 굉장히 싸다 그래서 천억대에서부터 제가 지금 집중으로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이렇게 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싸야 될 싸게 거래될 종목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집중으로 빵빵빵빵빵빵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 매수 때려 넣었었죠. 이렇게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왔던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고 다른 일반 기업들에서 관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더군다나 제게 우량주만 다루는 제 입장 같은 경우에서 웬만한 관리 종목들을 안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바이오에서는 해요. 바이오라는 특별한 섹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신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이 5년 안에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약이 5년 안에 나오면 상장 이전에 준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오던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그래서 근래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상장 이전에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오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들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대부분은 다예요. 예? 그래서 이 상장 이전에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기술을 이전을 하고 빅샷을 터트리고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얘는 2017년에 상장한 거고요. 상장 이전에 대박 터트리고 일단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사실상 거의 최초의 주자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ABL 바이오가 상장 되기도 전에 1조가 넘는 2조 원 가까운 1조가 넘는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알지노믹스라든가 이런 것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도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성공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돈이 좀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자금이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반면에 예전에는 이런 게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조달된 자금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5년 동안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초읽게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이오가 5년 안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바이오가 5년 안에 5년 안에 답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런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5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이제 특례 기간이 다 끝나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법차선 관리 종목 이슈가 붙어가지고 이러고 지금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예전에는 한가닥 했었던 바이오가 뜰 때 한가닥 했었던 ST 큐브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이오만 뜨면 미친 듯이 움직이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 이슈 붙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골로 가버리죠.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골로 가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치보다 굉장히 싸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서 지금 얘기 드렸는데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리 종목이 다 싼 건 아닙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부풀려진 기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 셀로메드는 지금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또 이거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1차적으로 한번 큰 폭으로 증가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박살 나서 내려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죠. 두 개의 상승이 모두 경영권 관련입니다. 1차 상승 같은 경우는 LNC 바이오 우리 잘 나가는 스킨부스트의 LNC 바이오의 자회사가 얘를 사 들어간다. 얘는 지금 그 자체로는 완전 한계 기업입니다. 즉 들어가면 안 되는 관리 종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앱클론과 정반대 기업이라서 이걸 앱클론을 보여드린 겁니다. 앱클론과 정반대 기업은 즉 버려야 되는 기업 쪽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 상황에 완전히 초읽게 몰려가지고 이제 요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들어오는
이쪽 같은 경우 그 앞쪽에서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텍 같은 경우 그래서 회사 망하고 지금은 코인 회사로 바뀌어 있죠. 파라텍시스. 이제 아예 그냥 코인 회사로 일으키는 바뀌어 있잖아요. 이제 코인 뜨면서 이렇게 나오죠. 파라텍시스. 역시 마찬가지 관리 종목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던 기업이고요. 지금도 관리 종목이고요.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위험 쪽에 들어가겠는데 이게 타이밍이 이게 정상적인 이게 기조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LNC 바이오가 로 가기로 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바로 나가리가 됐죠. 나가리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에 새로운 투자 주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영권 인수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건 뉴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경영권 이게 들어갔는데 이건 누가 사 들어갔냐라고 하면 아예 안 나오네. 자,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TD랜드 최대 주주 변경. TD랜드 마크 조합 1호 아닌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일단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무슨 조합 1호 하고 들어오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다 그냥 작전 세력이 껍데기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이름 대신에 쓰는 껍데기 바꾸는 겁니다. 이거 1호 조합이죠. 1호 조합. 즉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래쪽에서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력 자체가 완전 불투명한 회사죠. 그나마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두 사람이 50대 50으로 딱 둘이 한 겁니다. 이거 그냥 개인 작전 세력하고 뭐가 다르죠? 개인 작전 세력이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조합으로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투자자 분류에서도 이렇게 개인 같은 데로 분류가 안 되고 이쪽으로도 넘어가서 분류가 되죠. 이쪽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무 이력도 없고 1호 이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1호 조합이라고 이렇게 붙는 같은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거나 이런 거 작전을 위해서 들어간 기업이다. 더군다나 이런 한계 기업에 들어간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작전 세력이 껍데기만 뒤집어 쓴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셀로메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라면 요거 인수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도 그런데 요거 인수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납입이 됐다. 재무 리스크를 우선 해소하겠다. 지금 이거 소송에서 깨져가지고 물어야 될 돈이 240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친다면 이게 110억이 들어와도 아직 소송에 더 물려줄 돈이 모자라요. 뱉어내야 될 돈이 240억이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140억을 먼저 내겠다는 100억 아직 모자랍니다. 현금 없고요. 그래서 이걸로 뭔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못 돼요. 100억 아직 더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잘 알아보시죠. 새로운 최대주주인 1호는 본격적인 경영 참여에서 시너지 창출에 적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 쪽에서 뭡니까? 얘들 같은 경우가 바이오 제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런 쪽에도 가서 보면 그러니까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가지고 요 얘기가 저 TD랜드 마크 조합이 웬 뜬금없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인수하겠다고 싹 바뀌고 난 다음에 TD랜드 1호 조합이 바이오 분야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뭘 주목을 해? 이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이걸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걔 푹 뜯어 처먹는 소리고요. TD랜드 1호 조합 같은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그러면 1호 조합은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새로 들어온 얘네 같은 경우가 뭐 하는 애들이냐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애들인지 회사에서도 모른대.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 알 수도 없고요.
1호 부동산 개발업, 이거 다른 회사들 또 하나 있죠. P바이오. 거기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하고 있던 애들이 조합이란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주가 장난치는 기업 또 있죠.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부동산 개발업이 바이오 분야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무슨 어떻게 뭘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 여기서도 작전해 먹고 저기서도 작전해 먹었다는 얘기야? 원래 전력을 따져보면 여기 최대주주가 여기서도 작전해 먹고 저기서도 작전해 먹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해? 뭘 했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사 쪽 PC로, 뇌 PC이죠.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여. 그래야 기대가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어떤 조합인지 아는 바가 없다. 소재지도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에서 쓰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몰랐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작전해 먹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작전해 먹자는 겁니다. 근데 요게 먹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요게 먹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먹힙니다. 2월 중순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1월 달에만, 매년 1월에만 할 수 있어요. 1월에만. 이제 뒤로 들어가면 2월 들어가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3월 들어가서부터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인베니아 여기도 있고요. 제가 툭 하면 끄집어내가지고 이 정신 나간 놈들 그러고, 아니 이따위 종목을 무슨 특징주로 이렇게 허구한 날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끌어당겨 놓고 그리고 얘네 헤쳐먹고 나가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거 셀럽에도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뒤에 들어가면 이 꼬라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나마도 얘는 거래가 됐으니까 그 뒤에 얘 상패가 안 되고 살아남았으니까, 이때는 살아남았으니까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 들어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생존 자체를 장담을 못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다룰 때 팔고 축사하고 나갈 만한 여력이라서 생기게 되는데, 이거 최근에도 줄줄이 상패된 거 쭉 보시죠. 최근 이제 올해 2026년 1차 상장 폐지 랠리 지나갔잖아요. 밤앱신, 국보 뭐 이래가지고 종목들 몇 개 종목 중에 상장 폐지 지나갔죠. 이거 요 뒤쪽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아직은 그 정도의 위협은 안 되니까요. 요거 기술적 트레이딩은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 이거 하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래서 아래 꼬리에서 이렇게 잡고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또 안 돼요. 이거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미 이렇게 해쳐서 1차 2차 다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팔고 치고 나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쳐먹고 나온 거. 다른 종목이 기회가 없다라면 몰라도 지금 같은 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미친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네이처셀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데도 보면 이거 기관들이 공매도 때려가지고 다 착살냈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에도 지금 이러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프 같은 이런 개쓰레기 종목들 이렇게 별 볼 일도 없는 이제 완전 망한 무슨 법방을 하겠다는 거, 그걸 성장 전략이라고. 기업이 내놓은 성장 전략으로 내는 것 중에서 이른바 등치 큰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가장 심하게 욕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수프하고 LG생건. 중국 안 된다 그러는데 기껏 성장 전략이라는 게 중국 브랜드 리뉴얼 그따위 걸 성장 전략을 하지, 에라이 망해라 이 새끼들아 그러고 욕을 했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법방의 세계화가 무슨 야, 법방은 저기 돈 안 내고도 여기 뒤져보면은 인터넷에 수없이 많아 그런 거. 그걸 성장 전략으로 내놨으니 이게 되냐 이거야. 그걸 성장 전략으로 내는데 걷다 대고서 추천한 새끼들이나 이 미친놈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이런 종목에도요,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에도 이렇게 들어와요. 쇼커버가 지금이 그런 장세예요. 이런 쓸모없는 개망주도 이렇게 오르는 장세야. 여기서 뭐 한다고 이게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회사를 여기 왜 들어가시냐고.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요 정도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서는 다른 데서 볼 거 없을 때 얘는 가치는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시장도 깨지고 뭐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틈새 단타 정도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온 기간들 보자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눌려져 들어올 때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밀려져 내려오고 있을 때 셀루메드는 반대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얘는 지금 반대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틈새 개별이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시장이 겁나게 허우적거리고 헤맬 때 틈새 개별 쪽으로 더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나올 때 들어가세요. 이 아래꼬리 여기 혹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이화전기 차트가 어디 저장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화전기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시세내고 그러고 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화전기에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시세 이렇게 왕창 내놓고 그러고서는 그런 거 쭉 내려오다가 그리고 다시 밑에서 반등까지 쳐놓고 그리고 거래정지, 그러고서 상패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이건 1월달에 났습니다만 시간 이제 1월달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1월달에는 적어도 상패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공략을 들어갔을 때 2월달에는 일단 상패 확률이 50%라고 보면 되고요. 3월달 들어가면 상패 확률 80%가 돼버립니다. 80%.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웬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패가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가 설명을 대신 다 해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설명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드리는데,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데 왜 저런 걸 보고 계시냐고. 셀로메드 앞에서부터 셀로메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자꾸 들어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뜯어 말리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아주 기어코 들어가요. 이런 걸. 이런 거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주 기어코 들어가. 이런 종목들 냅두고.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못 고르시겠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오르고를 쓰세요.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현재 시장에 가장 걸맞는 종목, 세게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싼 종목,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싸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모멘텀 제대로 받는 종목들 다 골라드리거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제대로 준 종목 가봐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